2019 삼성 소프트웨어 영역 테스트 문제 중 하나인 낚시학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보시면 R,C의 2차원 형태로 격자판이 주어지고 이제 각 칸은 R,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각 칸에는 상어가 최대 한 마리 있을 수 있는데 각 상어는 크기와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항은 가장 좌측에 처음에 위치하게 되는데 1초가 지날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열씩 이동을 해서 그 열에 땅에서 가장 가까운 상어를 잡게 됩니다. 땅에서 가장 가까워야 되니까 결국은 상어의 이제 행위 좌표가 가장 작은 상어를 이제 잡게 되겠죠. 자, 그렇게 상어를 잡고 나면 이 각각의 상어는 속도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낚시항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낚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 칸씩 이동을 하다가 마지막 오른쪽 열에 이르게 되면 이제 낚시가 끝나게 되고 그때까지 잡은 상어의 크기를 모두 더한 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이제 상어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예제인데요. 지금 이 상어는 이제 방향이 오른쪽인데 속도가 3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1초가 지난 다음에는 1, 2, 3 이 4번 열이 위치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위치를 구하기 쉬운데 지금 이렇게 C번 상어 같은 경우에 방향이 왼쪽이고 속도가 8이잖아요. 자, 그래서 1, 2, 3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문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해야 되는 방향이 1, 2, 3, 4, 5, 6, 7,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이고요. 지금 이 상어를 마지막 예제로 보면 1, 2, 3, 4, 5 해서 여기에 위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어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같은 칸에 상어가 두 마리 위치할 수도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크기가 큰 상어가 다른 상어를 이제 잡아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초의 입력도 지금 한 칸에 두 상어가 있는 경우가 없고 같은 크기를 갖는 상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언제나 한 칸에는 하나의 상어만 있게 됩니다. 자, 입력을 다시 보면 최초에 격자판의 크기인 R과 C 값이 주어지고요. 다음에 상어의 개수 M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M줄로 해서 각각의 상어의 정보가 주어지는데 상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R, C 값, 다음에 속도, 그리고 이제 이동 방향은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네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가 있고 자, 마지막 값이 상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으로 상어의 크기 합, 그러니까 낚시항이 잡은 모든 상어의 크기 합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예제를 보시면 이제 4행 6열로 해서 격자판이 주어지고 상어는 총 이제 8마리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상어 정보를 보면 4행 1열에 그렇죠? 4행 1열에 상어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속도죠. 3은 속도, 방향, 그리고 이제 크기죠. 속도가 3이고 방향 3도 이제 오른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격자판에 각각의 그 상어를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최초에 이제 낚시항이 먼저 이동을 하죠. 낚시항이 이동을 하면 지금 이 열에 가장 가까운 상어는 이 상어이기 때문에 지금 8이라는 그 상어의 크기를 획득을 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상어가 이동하면 되는데 잡힌 상어는 이제 없어진 거니까 무시하고 나머지 상어만 이제 이동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어 같은 경우에 오른쪽으로 두 칸 가면 여기에 위치하는 거죠. 다음에 이 상어는 왼쪽으로 이제 8칸 가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위치에 이동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동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낚시왕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해야 되죠. 이동했을 때 지금 이 열에는 상어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획득하는 그 상어의 크기가 없고, 마찬가지 상어를 또 이동하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낚시를 하는 거는 이제 쉽죠. 해당 열에서 이 행이 작은 것부터 하나씩 확인하면서 먼저 만나는 상어를 이제 획득을 하면 되고, 이제 상어가 이동하는 게 이제 약간 이 문제에서의 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위로 향했는데 이 땅을 벗어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상어가 위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속도가 지금 1, 2, 3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속도가 4인 경우에는 이렇게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고 지금 4부터 벗어나게 되죠. 4, 5, 6, 7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잘 보시면 실제 상어가 위치해야 되는 그 곳은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1로 오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최종 위치가 마이너스 2로 저희가 계산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2에 와야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상어가 속도가 5였다고 하면 지금 이 3에서 저희가 마이너스 5를 할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실제 위치해야 되는 곳은 이 2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쵸? 1, 2, 3, 4, 5니까 이 위치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음수가 됐을 때는 변환이 쉽죠. 그냥 그 음수 값을 양수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양수로 바꿨는데 또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경우에 1, 2, 3, 4, 5, 6, 7로 해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 마이너스 4를 양수로 바꿔주게 되면 또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는 저희가 또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자, 위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고, 자,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 튕기는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두 번 튕기는 걸 다 처리하게 되면 저희가 번거로우니까 일단 위로 벗어나는 경우를 아래로 일단 바꿔주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두 번 이상 튕기는 경우를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우에는 저희가 양수로 한번 바꿔주고, 자, 이렇게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에서만 여러 번 이 벽을 튕기는 경우를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지금 1일 때는 여기고요. 저희가 마지막 계산한 게 2일 때는 여기, 다음에 3일 때는 여기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시면 결국은 그 행의 총 개수보다 1 작은 값으로 어떤 그 주기를 갖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r-1 값으로 나눠봐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그 나누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저희가 현재 위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자, 현재 위치를 R-1만큼 나눠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나머지도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이 두 가지 값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 나눈 몫을 여기다 먼저 기술을 해보면,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1이나 2가 나온 경우에는 0이 되죠. 다음에 이 경우에는 1이고요. 6, 7, 8의 경우에는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이고요. 자, 4가 되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 나눈 결과가 이 짝수인 경우, 0도 저희가 짝수라고 생각하면 이 짝수인 경우는 이 방향이 바뀔 게 없죠. 그쵸? 방향이 바뀔 게 없어요. 사실 0인 경우는 저희가 따로 처리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경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동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1부터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2, 4 짝수인 경우에는 방향이 유지가 되면서 이 최종 위치를 보시면 이 나머지 한 결과예요. 자, 지금 이 경우에 나머지가 얘는 0이잖아요. 그쵸? 0이고 얘는 1이고 2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나머지가 0이죠. 4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잖아요. 그쵸? 1이고 여기 2예요. 자, 그래서 짝수인 경우에는 이 최종 위치가 그냥 그 나머지 1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쵸? 방향은 바꿀 필요가 없고요. 자, 다음에 홀수인 경우를 보시면 이 나머지가 거꾸로 올라가죠. 0, 1, 2 0, 1, 2 자,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최종 그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위치가 결국은 R-1이잖아요. 그쵸? R-1이기 때문에 R-1에서 이 나머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최종 위치를 구할 수가 있고 방향은 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지금 지문에서는 좌표를 1,1부터 썼지만 저희가 항상 코딩할 때는 이제 대부분의 랭귀지가 제로 베이스드 인덱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0,0부터 쓸 거예요. 그래서 0,0부터 썼다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이렇게 주기가 이 R-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나눈 것과 이 나머지를 저희가 두 가지 값을 사용해서 이 최종 위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방식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이동하면 되고, 다음에 낚시왕 이동해서 물고기 잡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저희가 수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함께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받아야 되는 값이 RCM이 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상어가 속도, 방향, 크기 여러 가지 값을 갖기 때문에 샤크라는 스트럭처를 정의해서 각각의 값을 함께 갖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샤크 타이거로 해서 이 격자 2차원 그 격자판에 정보를 저장하도록 할 거고요. 지문에서 지금 격자판의 최대 크기는 이제 1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by 100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줄에 R, C, 이제 M 순서로 입력을 받고요. 다음에 저 M개만큼 이제 상어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상어의 위치, R,C, 속도, 방향, 크기가 주어지죠. 자, 지문에서는 1,1보다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 0,0부터 쓰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방향도 저희가 이 델타 어레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0부터 쓰기 위해서 1을 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R, C 위치에 상어에 대한 정보, 속도, 방향, 크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쌀벌한 함수를 구현해서 이 낚시한 결과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걸 이제 답으로 출력할 거고요. 자, 그럼 쌀벌 함수를 같이 구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낚시한 그 상어의 크기 총합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해서 선언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상어가 이제 동시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동시에 움직이는 거지만 저희가 사실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는 순차적으로 상어가 이제 한 마리씩 이동을 시킬 거잖아요. 그쵸? 자, 한 마리씩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전 상어의 위치와 이제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저희가 이상적으로는 동시에 움직이면 좋은데, 자, 코드상 동시에 움직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재 그 상어의 위치를 백업을 할 거예요. 자, 백업하기 위해서 같은 크기의 배열을 정의를 하고요. 저희가 여기 백업하고 최종적인 그 상어의 위치를 다시 쓸 거예요. 자, 이건 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그 낚시왕이 0부터 이 마지막 10까지 하나씩 이동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낚시를 하죠. 낚시하기 위해서 지금 열에서 행값 하나씩 바꿔가면서 이 상어가 있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레이에서 이 행은 하나씩 바꿔갈 거고요. 지금 이 t로 고정이 되는 거죠. 열이 t로 고정되는 거예요. 자, 저 상어의 크기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이제 상어가 있는 경우로 저희가 취급을 할 거예요. 상어가 있다고 하면 낚시를 할 거니까 그 상어의 이제 크기를 누적해주면 되겠죠. 성값에. 그리고 이 상어는 이제 낚시가 돼서 없어져야 되겠죠. 자, 이 크기 값을 0을 하는 것을 상관없다고 저희가 취급을 할게요. 자, 상어는 그 열에서 한 마리만 잡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행값을 작은 값부터 확인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상어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저 이제 백업 어레이를 사용할 건데요. 이제 남은 모든 상어에 대한 정보를 저 백업 어레이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최종 위치를 쓰기 위해서 이 어레이는 0으로 초기화를 할 거예요. 자, 맨카피 memset을 쓰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로 인클루드를 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상어를 이동시키면 되겠죠. 자, 모든 위치의 상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 룹으로 모든 그 칸을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상어의 값들은 요 백업 어레이에 있어요. 백업 어레이 ij로 해서 각각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크기가 0보다 크면 상어가 있는 경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상어를 이동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 현재 위치의 상어의 값을 항상 그 액세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변수는 서로 이제 엘리어스가 되는 거예요. 얘로 나타내는 값과 얘로 나타나는 값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메모리를 가리키게 되기 때문에, 자, 요거 대신에 요 curl current 값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상어에
이동했을 때의 그 최종 위치를 구해야 되겠죠. 최종 위치, 그러니까 new row로 해서 nr을 사용할 거고요. 현재 그 행 좌표의 속도의 이 델타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방향에 따라서 이 양수나 혹은 음수 혹은 0으로 해서 값이 안 바뀔 거예요. 자, 저희가 방향이 상하 좌우이기 때문에 좌우인 경우에는 이 델타 값이 0일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니까 이 행 값은 변화가 없겠죠. 자, 저희가 뭐 조건문으로 하나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델타를 쓰게 되면 그거와 무관하게 그냥 하나의 코드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NC도 마찬가지로 현재 열 좌표에 이 속도의 델타 C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상하 좌우에 상관없이 최종 그 위치에 대한 좌표값이 구해질 거예요. 자, 근데 이 좌표값은 제가 지문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격자판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 저 NR이 나왔는데 NR이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자, 상어가 이제 위로 이동하는 경우에 속도가 크다고 하면 이 격자판을 벗어나겠죠. 혹은 이제 속도가 작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격자판을 벗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 경우에는 그냥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됐었죠. 양수로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니까 위로 올라가던 것을 아래로 해주면 되겠죠. 지금 저희는 이 방향을 1 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이 아래 방향이에요.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상어가 3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5 이동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3에서 5로 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2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1, 2, 3, 4, 5 이 위치 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단순히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확인할 거는 이게 아래 방향으로 이제 벗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R만은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자, 그것도 이제 문제 설명 때, 지문 설명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어떤 그 주기성을 갖죠. 0, 1, 2, 3, 4는 여기 와야 되는 거죠. 4, 5, 6, 7, 8, 9, 10, 11. 자, 다시 한번 복수를 해보면, 최종 위치가 1, 2인 경우에는 뭐 바꿀 게 없고 3도 바꿀 게 없어요. 저희가 4부터 이 조건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 변환을 할 거예요. 3까지는 그대로 둬도 돼요. 그쵸?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4, 5는 이렇게 변환할 거고요. 최종 위치를. 6은 여기 와야 되고 7, 8, 9, 10, 11, 12, 13, 14. 자, 이 위치에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이 주기가 결국은 이 R-1만큼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4라고 했을 때는 3인데 이 최종 구한 위치에 최종 구한 이 위치를 R-1로 나눠주면 그쵸? 나눠주고 그 몫이랑 그 나머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최종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값을 나눠보면 얘는 몫이 1이죠. 1, 얘는 2, 3, 4예요. 자, 그래서 이 몫이 이 짝수인 경우는 방향은 그대로고 이 최종 위치가 이 나머지 값이죠. 나머지가 얘는 0, 1, 2잖아요. 얘도 0, 1, 2예요. 나머지가 그냥 최종 위치가 돼요. 나머지를 최종 위치로 쓰면 되고 이 홀수인 경우는 이제 방향이 바뀌고요. 나머지가 보시면 여기가 0, 1, 2인데 이 최종 위치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되죠. 얘는 나머지가 0이니까 빼줬을 때 그냥 그 3으로 남고 여기도 이 R-1값, 그러니까 3에서 나머지 1을 빼주면 2가 되죠. 여기도 이 3에서 나머지 2를 빼면 1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도 나머지가 0, 1, 2예요. 그래서 3에서 0, 1, 2를 빼면
최종 위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최종 위치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몫을 A에 저장하고 나머지를 B에 저장할게요. 그러면 몫이 짝수인 거는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 위치는 그냥 나머지 값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아닌 경우는 이제 홀수인 경우죠. 홀수인 경우에는 마지막 좌표가 R-1이래요. 마지막 좌표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되죠. 나머지 빼주면 되고, 방향이 바뀌죠, 이제. 방향이 위로 바뀌어야 되니까, 위는 0이에요. 저희가 1 빼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이 위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기 else if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위로 벗어났을 때, 자, 위로 벗어났을 때, 지금 마이너스 4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양수로 바꿔주게 되면 아래로 다시 벗어나게 되죠. 그쵸? 그걸 여기서 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단순히 방향을 한 번만 바꿔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튕기는 것만 수행을 한 거예요. 여러 번 튕기는 경우를 여기서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벗어나는 경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else if가 아니라 그냥 if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상하고 좌우도 뭐 그냥 그 열에 대한 걸로만 수행하면 되죠. 자, 그래서 좌우로 벗어났으면 같은 개념으로 양수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양수로 바꿔주고 방향이 오른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오른쪽은 2예요. 자, 그리고 이게 오른쪽 마지막 열을 벗어났을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도 똑같이 목과 나머지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C-1을 사용해야 되겠죠. 저희가 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좌우 방향이니까요. 자, 그래서 짝수면 제가 뭐 행에 대해서만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똑같죠. 나머지가 최종 위치예요. 자, 홀수라고 하면 마지막 열의 위치에서 나머지를 빼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방향이 왼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3이 왼쪽이에요. 지문에서는 1부터 쓰고 있는데 저희는 1 빼서 이 델타 어레이 인덱스로 이제 0부터 쓰기 위해서 1 빼서 쓰고 있기 때문에 3이 왼쪽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정상적인 그 최종 물고기의 그 위치를 구한 거고, 이제 그 위치에 물고기를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위치, 지금 저희가 이 어레이는 다 0으로 초기화를 해놨어요. 그쵸? 자, 이 위치에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물고기를 여러 마리 이동하다 보면 같은 물고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미 상어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자, 지문에서 그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만 남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 어레이에 기록하기 앞서서 자, 이미 상어가 있다고 하면 이 값이 0이 아니겠죠. 자, 저거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는 0일 거니까 무조건 크겠죠. 저희가 이 찾은 게. 그래서 그냥 넣어주면 되고, 이미 있다고 하면 더 큰 경우에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쵸? 큰 물고기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가 크면 이제 덮어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찾은 게 더 작다고 하면 여기 기록 안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최종 이제 이동을 했고, 자,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이동을 하고 나면 다시 이 맨 바깥 포문으로 돌아와서 낚시항이 이제 t가 이제 다음에 1이 됐겠죠. 그래서 1열에서 다시 낚시를 하고 또 이동하고, 다음 턴에서 이제 2열에서 낚시하고 또 상어 이동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저 썸에 최종적인 그 낚시 결과가 저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썸을 반환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살브 함수 구현이 끝났고요. 구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입력 예제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예제 1번의 답은 이제 22죠. 저희가 델타 어레이를 정의를 안 했었네요. 자, 델타 어레이를 정의를 해보면, 자, 아래 순이었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일 때는 저 행의 좌표가 변할 필요가 없죠. 다음에 이제 열에 대한 거는 위, 아래일 때는 열 값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순이죠. 오른쪽, 왼쪽. 자, 제가 다른 그 문제 풀이할 때는 또 상하, 좌우 순서로 이 델타 어레이 값을 줬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지문에서 특별히 그 방향에 대한 값이 지정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방향값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순서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지금 여기서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값을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20이라는 답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